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한 30분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 뭐 지난주부터긴 한데요. 사실 뭐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이런 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 뭐 그럴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상당히 많은 어떠한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지?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사실 시황이라는 건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외인들이 한 4,700억 정도를 매도하고 기관들이 7,600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는데 시황으로는 뭐 어떠어떠한 이유들로 이러한 매도로 인한 어떤 시장이 뭐 많이 하락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어떠한 이유로 매도했다 이것까지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시장이 뭐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다 뭐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것이고, 왜냐면 이 4,700억, 7,600억을 매도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왜 매도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유로 매도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자꾸 시황을 보려는 뭐 이런 이유들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많은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하려고 노력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대략적인 내용은, 시장에서 말하는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인데요. 시장의 이야기들은 시장이 하락하면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시장이 상승할 때가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가 있으면 항상 어떤 재료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뭐 좀 잠잠해지나? 그리고 경제가 다시 활동이 이루어지나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한 내용의 어떤 재료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가 2차 대유행할 것이라는 어떤 재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면 얘네 뉴스를 가져다가 쓰고 시장이 하락하면 얘네 뉴스를 가져다가 뉴스로 나오고 시황으로 소개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찝찝한 부분이 있죠. 저 역시도 그래서 시황을 유튜브에 말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하죠. 왜냐면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은 FOMC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원래 기존의 어떤 전망치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 정도 뭐 세계 경기가 그 정도 가지 않겠니? 라고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한 6.5까지도 빠지겠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FOMC는 원래 2.0까지 시장이 과거에는 성장하겠다라고 하다가 한 6.5 정도까지 하락하고 다시 뭐 마이너스죠. 이제 플러스 한 5.8 정도까지 플러스 상승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내용은 OECD에서 나왔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까지는 하락하겠다. 다만 1차 코로나 1차 어떤 그 상황에서 종료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뒀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랑 그만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2차 올 가을 겨울에 다시 2차가 나온다면 한 7.6까지를 마이너스를 칠 것이고 상승해봤자 한
한 8 정도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낮아지는 이런 듯한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해서 뭐 중국의 어떤 뭐 코로나가 다시 뭐 좀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어떤 뉴스들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과 합쳐져서 이런 거겠죠. 분명히 지수는 어, 지금 보는 화면은 S&P 500인데요. 월간 차트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에요. 월간 차트 그리고 주간 차트. 이거는 뭐 HTS를 볼 때도 그렇고 MTS를 볼 때도 그렇고요. HTS죠. MTS를 볼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아이패드를 볼 때도 아이패드로 볼 때도 뭐 보통 월간 주간 정도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시장 언저리까지 이렇게 월간 차트니까요. 주간 차트로 볼까요? 뭐 얼추 뭐 비슷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나스닥은 더 가기도 했고 다우는 좀 덜 오기도 했지만 이미 다 회복한 상황. 주가는 이미 다 회복한 상황인데 하락하고 그러니까 GDP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고 요 정도 회복할 것이라고 했던 내용들이 더 하락하고 덜 회복할 것이다라는 어떤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과거에 코로나 이전 상황, 이렇게 GDP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장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한 2%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GDP가 성장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뭐 좀 가겠죠. GDP가.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빠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가 더 빠지면 더 빠지고 덜 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시장에서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이 수치를 많이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무언가는 뭐 조정이 있어도 뭐 이해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충분히. 조정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한 어떤 시황관들이 시장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대응하는 어떤 영역인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매매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 기업들의 어떤 평균값인 시장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는 당연히 이 시장값보다 실적이 좋고 이 시장의 평균값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기업에는 예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적이 상승하는 애가 있고 실적이 계속 뭐 횡보하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고만고만한 애들 이제 거의 이제 성장이 끝나고 이제 그런 애들 그리고 실적이 하향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이렇게 시장이 기업 실적이 이렇게 하락하는 애들은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아주 낮은 데서 사고 높은 데서 팔아도 사실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잘못 조정 나오면 하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예 매매 대상에서 거르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완만한 애들은 주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애들로 위아래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다만 이런 애들 역시도 운 없으면 계속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는 뭔지 몰라도 일단 실적이 우상향하는 애들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장기 보유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자 이런 쪽 애들만 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애들은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고점에서 사도 시간이 지나면 고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리는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안정성이 일단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시장이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고 이런 어떤 순간 타이밍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이 나쁘게 고점에서 사더라도 혹시 운이 좋아 저점에서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애들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시장과 합쳐야 되는 것 같아요. 우상향하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회사와 시장을 합쳐야겠죠. 시장은 이런 파동으로 장기 우상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주가 지수가 시장과 어떤 실적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내가 보는 종목의 어떤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을 빼더라도 이렇게 흔들리고 올라갔다 할 텐데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의 매도세와 매수세의 어떤 그 힘겨루기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텐데 이 시장이라는 걸 만나게 되니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봄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의 어떤 실적과 시장의 어떤 장기 어떤 파동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시장은 예측이 되지 않아요. 예측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교조적인 생각으로 시장의 어떤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지만 사실 너무 조잡한 것들이죠. 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큰 시장을 이해합니까? 근데 다만 과거에 뭐 적어도 한 70% 이상의 어떤 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참고하자 이런 의미이긴 하는데 아주 교조적인 생각입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시장을 보면 수급 혹은 뭐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어떤 탑의 랭킹들을 보면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뭐 거의 같이 선두권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은 안 된다라고 전제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지껏 꾸준하게 한두 번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계속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무언가 안정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 맞고 한 번 틀리고 뭐 두 번 틀리고 세 번 맞고 뭐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숫자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기업의 실적은 시장보다는 조금 더 예측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다고 기업의 실적을 확실히 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아예 시장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보다 조금 더 예측이 되는 기업의 실적에 예측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오늘도 뭐 여러 회원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기업의 내용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시장의 어떤 뉴스들만 계속 들어온다는데 이거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스피 코스닥 뭐 이렇게 분산 그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냥 그 시장 그대로 보시라. 어떠한 뭐 논리라든지 뭔 어떤 스토리를 붙여서 예측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보시라. 다만 올라가면서 분산이 많아졌네. 이러면 조심하고 요 정도인 거죠. 근데 분산이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조정으로 다시 간다면 다시 이 언저리 그날에서 또 다시 뭐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을 좀 활용하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이 시장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사실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을 예측하면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 시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장에 따라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절합니까? 이거 역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내 영역 아니다라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시장을 보면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고려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입장은 불가능한 게임에 베팅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그나마 시장보다 예측 가능한 이 시장 특히 아니 기업이죠. 이 기업의 실적에 시간을 일단 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가능하다면 내 종목이 비싸졌냐 싸졌냐를 판단하면서 만약에 내 종목이 좀 비싸졌으면 주식을 좀 덜어내고 내 종목이 다시 좀 싸졌으면 주식 비중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죠. 우상향하는 회사가 있어요. 실적이 꾸준히. 근데 거기에 원래 매수세, 매도세들이 공방을 이루면서 이렇게 어떤 매수가, 매도가의 어떤 호가들로 인해서 파동을 자연스럽게 만들겠죠. 근데 시장이라는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 파동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은 검정색 기업의 실적인데 이 기업의 실적에 사실 어떤 미래의 무한대 어떤 실적을 현재가로 할인하는 이런 내용을 떠나서 현재 정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를 예측해 봤을 때 기업들의 실적들을 예측해 봤을 때 이 검정색이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이 검정색이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상단과 하단에 어떤 고평가 영역이 있을 것이고 적정가가 있을 것이고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저리에 주가가 이렇게 오면 적정한 가격보다 싸졌으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빨간색 선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이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다가 계속 너무 빠지면 내비둬야죠. 다시 올라오기를. 그렇죠? 그걸 예상해서 탁탁탁 분할로 매수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에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시장 역시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면 미리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줄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그냥 끝내겠어 라고 하면 전량을 매도하는 것이고 나는 이 종목이 앞으로 한 2, 3년 예측 추정이 긍정적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부 물량을 내비두고 있다가 다시 전평가 영역에 들어가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이것이 개별 주식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주식과 현금을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방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좋은 회사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월간 차트로 볼까요? 뭐 리노공업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어떤 아주 유치한 이동평균선은 깔아놓긴 했겠지만 일단 이 회사가 뭐 최근 걸로 본다면 이렇게 훅 하락했을 요 당시 때를 보면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요 구간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요거를 한 220 설정한 상태에서 요 구간 리노공업이라는 훌륭한 회사가 이 구간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월간으로 봤더니 별로 안 하락한 것 같지만 1년 반을 횡보한 거고요. 이때도 한 1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시기를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요 시기가 이 회사가 뭐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고 코스피를 보면 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같이 하락했던 구간들
이 구간에서 그 종목이 이 회사는 우상향하는데 시장의 변동성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플러스 내부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더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적정한 가치에 비해서 많이 싸졌던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들을 보면 시장이 힘들 때 우리가 모두 힘들어하는 구간이었던 것 같고 그 구간이 사실 지나고 나봐야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가 진짜 좋은 기회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일단 시장에 대한 걱정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라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생략된 단어는 과도한 혹은 시간을 너무 하루 종일 그 시장만 걱정하는 그거를 덜어내고 차라리 내 종목에 실적 변화가 있나 요거를 보는 것이죠. 실적 변화가 없다면 혹은 그 확신이 좀 선다면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 이번에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는 조금 시장을 좀 그 종목들을 덜어낸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저도 이렇게 해야지 멋있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이게 저도 뉴스를 매일 보고 시황을 이렇게 보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길게 봤을 때 항상 성공하는 투자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종목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우리 종목들 오늘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종목들은 다음에 카페에다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종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목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적정 가치가 있고 어떤 고평가의 영역이 있을 거고 저평가의 영역이 있다라고 해보면 저희가 현재 보유한 회사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평균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한 40%는 요 위치에 그리고 이건 너무 과하다. 한 30% 그리고 60이니까 10, 한 2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적정 주가예요. 적정 주가인데 적정 주가보다 싼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이 저평가 영역보다도 훨씬 싼 종목들이 한 30%가 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일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는 넘어섰는데 아직 그렇다고 고평가는 아닌 회사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한 두 종목 정도가 이 고평가의 영역을 넘어섰는데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평가라고 하면 이미 뭐 물량을 좀 덜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추세가 끝나기를 좀 지켜볼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실적들이 괜찮다면 뭐 조정을 좀 버티고 또 다음 기회까지 또 가볼 수 있겠죠. 그런 종목이 두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저희가 보유한 종목 중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매도했죠 저희가. 그리고 하나제약은 좀 애매했던 종목이에요. 뭐냐면 회사의 실적이 이렇게 있고 고평가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썬데이 토즈는 이렇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수익이 났는데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했고 고평가 영역이 여기였고 저평가 영역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실적이 좀 변화가 되면서 적정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평가 영역도 내려오고 다 내려온 거예요. 레벨이. 이 빨간색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적정 주가도 내려오고 저평가 영역도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현재 위치라고 보면 원래 한 주가가 한 요 정도 요 정도보다 살짝 아래 위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갑자기 얘네가 그냥 고평가가 되어 버렸어요. 고평가. 한 것도 없는데 주가는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없는데 그냥 고평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럴 때는 실적을 믿고 차트는 멋있어 보이지만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것이었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종목들을 쭉 참고해 보니 두 종목 정도는 고평가이고 대부분은 다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적정 이 회사의 어떤 가치, 내재 가치 혹은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질 여력이 있는 어떤 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나 봤더니 아직은 없었어요. 하나도. 전부 다 미래의 어떤 실적들은 밝아요. 밝고 그렇습니다. 뭐 현재 2분기의 어떤 코로나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3, 4분기 혹은 내년은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하락했을 때는 여유가 있다면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의 어떤 비중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이게 뭐 신문 기사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GDP 추이를 보면 원래는 이런 어떤 경기 성장을 예측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긴 했죠. 요걸 예상했다가 1차 근데 2차 코로나가 유행하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근데 주가는 이미 이 위치에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갭이 많이 벌어졌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한 건데 시장을 예측하지는 못해요.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GDP 비율과 비교했을 때 시총을 비교했을 때 GDP와 시총을 비교했을 때 저평가이냐 고평가이냐를 좀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80, 요 80 있죠? 요 80 아래를 저평가 영역으로 보고 80과 이 60 사이를 매수하기 가장 훌륭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20이에요. 120이고, 여기가 80, 60, 요 정도. 그래서 보통 시장이 뭐 괜찮으면, 뭐 80과 120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한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100을 잘 이렇게 확 넘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과 이제 GDP를 비교했을 때 이 100을 넘길 때는 요 당시가 2018년도, 17년도 말, 18년도 초 요때였잖아요. 요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당시 때 삼성전자 400만 원 갈 거야. 막 이렇게 리포트 나왔을 때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게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연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현재. 요 부분이 아니구나. 여기겠네요. 요게 아니고, 요게 이렇게 빠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연간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림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그냥 안 빠진 것처럼 나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예요. 요 파란 부분. 이 사이에 올 때는 매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몇 정도였나요? 잠시만요. 지금이 현재 한 84 정도가 되거든요. 84 정도? 근데 얼마 전에 코스피가 한 90 정도를 살짝 넘었었어요. 90 정도 넘었다가 다시 최근 오늘까지 한 84로 내려왔는데요. 만약에 더 빠져서
뭐 요 정도 80 정도 온다. 그게 아마 1925포인트 정도 될 텐데요. 이 정도면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확대해 볼게요. 요거를 그냥 코스피로 놓고 볼게요. 코스피로 주간 차트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면 1925 정도 요 언저리가 이 밑에는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 이상이 90 넘는 것, 여기는 80 아래. 그러니까 요 사이에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축 빠져서 60까지 60 아래로 빠졌다가 이제 저평가 영역을 해소한 요 구간이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이만큼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90을 넘어서 100까지 가려고 하니 이 100은 아주 시장이 좋을 때도 잘 못 갔는데 한 90 정도에서 시장이 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80 정도, 1900, 한 20 정도 대충, 요 정도부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2000 초반, 그러니까 1900 초반이 있다라고 보고요. 2000 초반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해서 좋은 회사가 아주 낮게 위치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이런 지수대를 만나면 확 싸지거든요. 이미 저평가인데 시장까지 충격을 줬기 때문에 더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1차 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1900 정도 시장까지도 저평가 영역으로 왔는데 시장도 저평가인데 내가 가진 보유 종목도 저평가라면 저의 저평가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더 사야겠죠. 근데 다만 이 GDP 시총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80이고 60이었고 뭐 100이라고 본다면 여기까지 왔다가 현재 요 정도 왔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가는 모습인데 요 정도부터 이렇게 사는 거지만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 구간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종목의 계획대로 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저평가인데도 10%가 더 빠지면 너 한 번 더 살 거야. 거기서 추가 10%더 빠지면 너 한 번 더 살 거야. 이렇게 좀 결정을 저희는 합니다. 일단 저희는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되면 아마 뭐 좀 더 많이 사고 싶어지는 이런 욕구가 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겁먹겠죠. 전저점을 또 깨면 어떡하지? 어떤 이런 시장의 불길한 뉴스들이 항상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과거처럼 다시 이렇게 60을 깨는 거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이겠죠. 엄청난 기회가. 근데 이런 기회는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의 시나리오, 시황에 대한 시나리오, 어차피 맞지도 않을 시나리오를 써보면 현재 시총 비율이 한 84 정도인데 한 80 정도까지 요 정도 남았거든요. 현재 2000 언저리인데 한 1900, 한 25, 뭐 한 30 요 언저리 요 사이에서는 이제 좋은 종목들을 추스려서 매수해야겠죠. 근데 얘를 깨고 주가 지수가 내려간다. 이거는 겁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비두면 됩니다. 이번에 알았잖아요. 다 너무 빠지면 너무 빠르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설프게 타이밍을 잡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저의 어떤 시황관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죠. 시황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나는 내가 보유한 회사의 실적과 어떤 시황이 있다면 둘 다 우상향하는 거겠죠. 시황 글로벌 증시는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도 실적이 우상향하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더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은 얘네들이란 거예요. 시황. 이 시황을 가지고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논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고 타이밍 역시 불가능. 심지어 인버스는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버스 할 때 어떤 해지도 안 하고 하잖아요.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옵션을 안 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옵션이 날 수도 있어요.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 빼고 옵션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야기하기 너무 투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부인데, 이 안에서 뭐 사실 이 외부적인 거 안에, 이 안에 뭐 금리도 있고 뭐 환율도 있고 다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전체 영역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이쪽, 이 안에서의 실적 예측치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내 종목이 실적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해서 종목을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건 역시도 사실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교조적인 유치한 아주 잔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냥 실적이 우상향하면 비중 조절이랑 자체가 필요 없고 그냥 홀딩. 사실 저는 이것을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첫 번째, 감히 어떻게 시장의 종목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들을 그 단순한 더하기 빼기로 저평가다 고평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냥 장기적 홀딩도 저는 이게 베스트이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비중 조절은 뭐 알아서 뭐 이렇게 원래 어떤 패턴대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그냥 끝까지 가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것 역시도 만약에 이것 역시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오늘 좀 방송이 긴데요. 한동안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니까 시황이 뭐 방송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뭐 만약에 실적도 나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고,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 구별을 못 하겠고 모르겠다. 그리고 시황은 보지만 사실 이거는 뭐 예측 영역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그럼 얘도 모르면 얘도 무시하고, 둘 다 모르면 주식 안 해야 되는 것, 이것인데, 그럼에도 요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코덱스 200을 매수하든지, 미국제 10년 선물과 혼합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그냥 가져가는, 시장 평균 것은 가져와야죠. 아니면 나 이것 역시도 따로따로 사서 리밸런싱 할 자신이 없다면 미국채 코덱스 200과 미국채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그냥 장기 보유,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뭐 이게 뭐 전부이지 않을까, 제 생각엔. 뭐 그렇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혹시 시장이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한다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그가진 뭐 말고 그렇게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내 종목에 하루 종일 좀 집중해보자 라는 것이고, 근데 사실 내 종목은 매일매일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회원분들 중에 나 조금 뭐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화 주세요. 제가 한 6, 7, 8월 해가지고 최대한 회원분들과 한 번씩은 짧게라도 통화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그럴 거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전화 자주 주시고 카톡으로 언제 통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